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매스리브를 이용해서 집합론을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인데, 매스리브라고 하는 것은 린 증명 보조기의 수학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증명 보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수학 증명을 작성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증명 보조기입니다. 근데 그 증명 보조기를 활용해서 컴퓨터 언어인 린으로 작성한 수학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어 매스리브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매스리브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린 하면 보통 거의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스리브가 특산물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원래 오늘은 원소 나열법을 다뤄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거 대신에 교집합과 합집합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 원소 나열법이 매스리브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나아서,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근데 영상 녹화를 했지만 아예 지금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영상을 녹화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소개하는 방식이 저는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지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작업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 보죠.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학교에서 본 거는 13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5년 교과서는 살펴봤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는 아직 안 봤지만 아마 지금도 이건 맞을걸요? 제가 하나 추측해 보겠습니다. 명제와 조건 단원이 살아있긴 할 거야. 그게 없어지진 않았을 거고, 그게 집합 단원 이후에 보통 어 다뤄지는 주제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을 약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교집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 속하는 원소이면서 B에도 속하는 원소인 것들만을 모은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기호가 좀 낯설 수 있어요. 이 기호가 뭐냐면 논리곱입니다. AND예요, AND. 근데 논리곱을 원래는 어디에서 다뤄야 하냐면 논리학에서 다뤄야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의 논리학 단원이 뭐냐면 명제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뤄야 했는데 안 다뤄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루긴 했었거든요. 2007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그 수학의 활용이었나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논리곱, 논리합, 쌍조건문, 부정을 다루기는 했습니다. 부정 자체는 지금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근데 논리곱이랑 논리합을 안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정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 쓰죠, 벤 다이어그램. 뭐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것만 다루냐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저 내용이 어렵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일단 안 가르쳐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명제와 조건 단원은 집합 이후에야 나오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보시면 이 AND에 해당하는 논리곱이 없는 대신에 그냥 한국어로 그리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어떠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엔 AND 말고 OOR가 들어있죠. 이거는 논리합인데 이 논리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또는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상관없지 않나? 그냥
표현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매스리브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만약 명제와 조건 단원이 논리 곱과 논리 합을 다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교집합과 합집합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정의가 되었다면, 그러면 교집합과 합집합에 관한 정리들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그 정리들에 관한 성질을 증명할 때 교집합의 경우에는 논리곱에 관한 정리를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경우에는 논리합에 관한 정리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은 A랑 같다. 여기에서 A는 집합입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면 홀스 오어라고 하는 정리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요, 거짓 명제와 어떤 명제 P의 합집합이 아니라 논리합은 P와 같다. P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명제가 서로 같다는 거는 린에서는 두 명제가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논리합에 관한 정리를 이용해서 합집합에 관한 성질을 아주 빠르게, 아주 직접적으로 곧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됐는데 안 했죠.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저런 증명을 논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안 해도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증명 필요 없고 고등학생들은 증명 힘들어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라고 누가 얘기해서 그게 한국 뭐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집합이랑 논리학을 가르치기로 정했으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다만 이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고등학생이 하기 벅찬가? 글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생에게 부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 별로? 만약 고등학생에게 부적합하다면 솔직히 다른 수학 개념들도 그 학생에겐 부적합할 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사정은 오히려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논리학을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특이한 편이에요. 한국이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을 좀 살펴보면 케빈 버저드 수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논리학은 대학교 수학과 가서야 이제 한 과목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야 수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명제는 그분들에게 명제는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다만 그분들도 대학 수학 교과서에서 proposition이라는 용어는 보셨겠죠. 근데 그때의 의미는 우리가 논리학에서 다루는 명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리라는 의미였어요. 정리. 참인 사실. 그냥 팩트라는 의미 정도로만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근데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학 교재에서 사용했던 proposition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참인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배웠다는 거. 우리가 명제와 조건을 배우는 건 사실 좀 특이한 편인 건 맞아요.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결론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고등학생은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근데 모르다 보니까 그 논리식을 집합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대학 갓 들어간 학생들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건 신경 아예 안 쓰죠.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반대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논리학을 이해하고 그 논리 연산자를 바탕으로 합집합, 교집합 이나 뭐 다른 집합에 관한 연산들을 이해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실 형식적인 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은 지 몇십 년이 됐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이거 얘기했으니 첫 번째 주제는 끝났고, 뭐 정리는 제가 어떤 것들을 모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좀 얘기하죠. 아래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의 교집합은 X가 A에 속하면서 B에도 속하는 그런 원소들 X만 모아 놓은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 더 얘기할 거 없고. 그리고 조건 제시법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X가 A와 B의 교집합에 속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각 집합에 모두 속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A는 A랑 같다는 거.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뭐 그런 거 적었고요. 합집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내용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매우 지루한 작업밖에 안 했다는 거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원소 나열법에 관한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건 없는데 단지 저 린 코드로 그 증명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관한 요령을 좀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잡지식을 좀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수학은 아니고 이 코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익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 방송을 그대로 녹화할게요. 제가 녹화한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 녹화한 이유는 그저 제 머리가 약간 흐트러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지 않고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잘 설명하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이랑 피어튜브 채널에 올릴게요. 들어가겠습니다.